자, 우리 영수 드디어 6화 예고편에서 영자에게 말을 걸거든요. 첫인상부터 당신이었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영자는 좀 대답을 애매하게 하죠. 그것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수의 말보다 주목해야 될 건 영자의 이 그런데 아닐까요? 저는 영자가 영수에게 안 흔들리진 않았다고 보긴 하는데요. 하지만 영자가 선택을 바꿀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단서는 영자가 인터뷰에서 했던 믿음이란 말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왜 영자에 대해서 영수와 잘되기가 조금 회의적이라고 보는지 그 이유를 함께 탐험해 보시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이번 5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자, 예고편에서 드디어 영수가 영자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날부터 당신이 마음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반대로 순자는 상당히 실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드디어 영자가 영수도 고려하기 시작하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솔로 측에서 이 편집 신공을 너무 잘해서 제일 궁금할 때 끊어버렸는데 저도 되게 좀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영자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결정적인 답은 이 장면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밑에 자막만 나오고 위에 유튜브 자막에는 안 나오는데 유튜브 측에서 이제 음성을 인식했을 때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수님이 나 첫인상 선택도 영자님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후에 영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이후에 영수가 그거 왜 까먹어라고 하자 영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것도 알고 그것도 아는데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는데죠. 마지막에 사람 말이 는데인 거 봐서는 영수는 지금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영자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지 않은 이유 즉 마이너스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게 조금 많이 찝찝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서로가 호감 있고 내심 상대방도 마음에 있었을 때는 맞아 그랬어요 사실 나도 조금 마음이 없진 않았다 라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영자는 거의 마음이 확실해졌고 그것도 알지만 너가 날 계속해서 날 골라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받아주기가 어렵다는 뉘앙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후에 우리 순자가 삐져갖고 몰락몰락 하면서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자는 영수에 대해서 마음을 정말로 접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순자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과 증오는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순자가 분노하는 만큼 사실은 호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감정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순자가 어느 정도는 상황을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영호가 드디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자들은 진짜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한다. 네, 여터크의 무서움을 이제 와서 깨달았고 있는 영호 화제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순자가 충분히 영수가 영자에게 지금처럼 끄집어내서 대화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괘씸하고 화도 나고 아니 분명히 데이트할 때는 뭐 조금 나한테 마음이 틀어질 것 같다 고려해봐야 될 것 같다 이래놓고는 또 영자한테 가버리니까 이제 부들부들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영수가 더 이상 순자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영자와 영수가 어느 정도 감정선이 없진 않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죠. 그 이후에 영수는 영자와 대화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순자에게 말을 겁니다. 동시에 순자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영수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 첫 번째로 영자에게 거절당해서 꽁대신 닭. 자, 우리 29기 영숙이 그 3화 때인가 2화 때 영호한테 굉장히 화를 많이 냈잖아요. 아니 결국 너는 그 당시에 29기 옥순이랑 잘한 애 갖고 나한테 온 거 아니냐 라고 이제 3화 때 그 대기 데이트 때 이제 극도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순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거 영자랑 잘 안 돼갖고 나한테 말 걸어주고 영자님 뭐 했어요? 순자님 뭐 했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분노하는 감정도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영수가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자꾸 다른 여자한테 말 걸거나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우리 영숙이 쓰고 있는 그 전략처럼 잡돌이를 해야 영호가 한눈 안 팔고 나한테 오겠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이유로 이 순자가 삐진 모습들이 이번 6화 예고편에서 나온 것 같고 뒤집어 말하면 정말로 영수와 영자가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순자 또한 마음을 싹 접어버렸을 것 같아요. 영수 또한 굳이 순자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요때 대화 장면 이후로 추가로요. 즉 순자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이 잘 될 것 같진 않아. 근데 영수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극도로 개삐진 모드 흥 하면서 말이죠. 플러스 순자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순자와 그 영수 그리고 영철과의 데이트 장면에서 요 장면이 나오죠. 자, 뭡니까? 자, 순자가 이제 영수한테 이때까지는 내가 영수 너한테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했다면 앞으로는 난 이제 한 발자국 빠져서 너가 나한테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두 사람이 인터뷰 중에 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 순자, 영수, 영철 3자 데이트 후에 영수가 인터뷰를 할 때 만약에 영자가 영식으로 마음이 확실히 굳혀졌다면 자기도 이제 순자한테 집중을 할 거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순자가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자, 왜 그러냐면 어쨌든 영자한테 한번 말을 걸었다는 거는 영수의 마음속에 내가 100%가 아니라는 거를 어쨌든 입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수와 영자가 관계가 정리가 되고 나서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그 꼴이 오히려 순자 입장에서는 꼴사납지 않을까요? 좀 삐지고 한 번은 그래도 화풀이를 하고 투정도 부리고 그래야지 조금 순자 성격상 그리고 그렇게 영수가 정말로 나한테 관심이 이제 생긴 건지 의심도 들기도 하고 이때까지는 계속 영자한테 밀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으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영수를 집요하게 놓았던 본인의 자존심도 회복도 할 겸 그래서 일부러 삐진 척을 하지만 과로하고 속마음은 나한테 와줘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제가 말했던 아니 갑자기 왜 영수 영자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순자 얘기를 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순자의 반응을 통해서 영수와 영자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자의 상태를 짚어봐야 한다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영자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오히려 영수가 영자가 관계가 정리가 된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옥수는 약간 조금 여동생 같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금 영수가 정리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옥순과 영수가 걸어가고 있는데 굳이 영수가 순자에게 뭐 잘 거예요 라고 말을 따로 걸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옥순과 영수가 잘 되고 있다면 영자에게 말을 걸지 않고 오히려 피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미안해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문이냐고 하냐면요. 그 오화 후반부에 이제 여달 네트워크가 딱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장면인데, 자, 우리 영호아지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6명이서 딱 둘러앉아갖고 이제 모든 썰들이 여기서 다 나오고 있고, 우리 순자는 열심히 이제 간제비질을 하고 있는 밀당을 시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거듭해서 여자 네트워크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게 열리고 있거든요. 자, 그때 영자는 이 순자가 영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한단 말이죠. 순간적으로 영수와 순자가 잘 되는 듯한 느낌을 풍기거나, 이성적인 끌림이 있다는 거 하는 그 순자의 말에, 이런 식으로 표정이 떨떠름해진 거나,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 마치 순자와 지금 영수가 잘 되는 듯하게 우리 순자가 더 애매하게 말해버리니까요. 자,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영자도 어느 정도 지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정이 싹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 제 방송을 충실히 보신 우리 탐정님들이라면 저와 같은 이제 신체 언어를 읽는 데 조금 능숙해지셔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영자가 영수에 대해서 마음이 없진 않아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맥시멈이 정해져 있어요. 바로 영식보다는 아래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요. 그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에서 영자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영식이 나에게 꾸준히 믿음을 주는 든든함이 크다. 그리고 속고 있는 걸 수도 있다. 홀리는 걸 수도 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영식을 계속해서 믿어주고 그 부분이 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는요 영자가 믿음이란 말을 했죠. 이 믿음이란 말이 뭐냐면 내가 거꾸로 이제 그 영식에 대한 믿음을 깨는 순간 내가 나쁜 여자가 돼요. 그쵸? 먼저 통수를 친 거죠. 우리 왜 27기 정숙이 왜 욕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왜 29기 옥순이 왜 욕을 먹겠습니까? 아니 영수랑 지금 이제 잘 데이트하고 뭐 연애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 이전에 상철과 했던 뭐 해바라기 데이트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정말 이게 앞으로 연애할 사람 앞에서 보여준 행동이 맞는가? 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다들 여론이 되게 안 좋았던 거잖아요. 당시에 27기 정숙 때도 그렇고 정숙도 마찬가지였죠. 슈대는 완전히 엉뚱한 사람 써놓고 막상 최종 선택은 영수를 했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웬만하면 믿음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즉 더 이상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신이 이때까지 했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할 경우 자신의 위신이나 평판이나 신뢰도나 아니면 가치, 존재의 치명적인 말을 했을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는 그 선택을 바꾸기가 어려울 겁니다. 영식이 먼저 통수를 쳐가지고 영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이제 영자는 설령 속마음이 다르다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고 그리고 속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영식의 이런 모습을 꾸준히 쭉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네. 그리고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인터뷰를 하면서 실제로 나는 솔로 28기 영호가 옥순에게 다른 사람 나는 이제 누군가 날 부르지 않다면 내가 먼저 대화할 일 없을 것 같다라고 했고 실제로도 영식도 그 말을 좋든 싫든 뭐가 어찌됐든 간에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영식이라는 사람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자기 얘기를 안 해서 뭔가 인간으로서의 감정은 좀 덜 느껴지긴 한데 너무 담담하니까 사람이 어쨌든 근데 영식이 진짜 변호사답게 자기 할 말을 아주 철저하게 윤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영자가 마음이 없진 않다. 근데 그게 자기의 선택을 바꿀 만큼의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영식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나는 솔로 때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관계는 힘들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결정적인 지점이기도 합니다. 영자의 이 인터뷰 장면이 저한테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걸고 나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겠다 라고 했고 이제 뻔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 말을 바꾸게 되면 당장 이 다른 출연진들 영수라든가 영식이한테 욕 오지게 먹는 건 둘째 치고 나 스스로를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말을 어기게 된다면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마음에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메인 서사는 그쵸 영수 쪽으로 좀 초점이 옮겨질 것 같아요. 이제 영자 영식은 이제 딱 묶어놓고 제작진들 이제 빼버릴 것 같고, 에이 여기는 이제 재미없다, 흥행이 별 도움이 안 돼라고 해서 이제 서브 서사로 밀어놓고 영수와 순자의 관계 그리고 영호와 영숙 관계로 옮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번 화 때 우리 영자가 우리 영식 앞에서 거실에서 영식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순이는 영수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을 좀 세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약간 영수에게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고 봤는데 흔들리는 게 없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식을 보면서 오히려 영자가 마음을 굳힌 계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미묘하게 잘 보면요, 이번 기수는 약간 진짜 아니 뭐 떠보는 기수도 아니고 무슨 요구르트 기수입니까? 열심히 다들 떠보더라고요. 우리 영수도 떠보고 영자도 떠보고 영수도 떠보고 영호도 떠보고 전부 떠보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자의 그 떠넘김에 떠봄에 영식이 넘어가지 않고 꾸준히 자신에게 마음을 표현했고, 그렇게 두 사람 데이트가 재미가 없지만 재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신뢰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적어도 이번 어떤 나는 솔로 촬영 중에서는 조금 영자가 영식에게 집중하지 않을까요? 좀 현재까지는 저는 이제 이번 화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추가 화가 밝혀지는 대로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긴 한데요.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제작진도 그렇고 마치 영수랑 영자가 잘 되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뭔가 미묘하게 그죠? 여지를 준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영자가 1대랑 2화 때 인터뷰한 잘못이 있어요. 인터뷰할 때 1순위는 영식이긴 하지만 영수와 영철도 같이 알아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고, 2화 때 거실 데이트 장면에서도 영자가 마치 영수에게 초반에는 미련이 있었어요. 영식 외에 영수도 좀 알아볼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영자가 영수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저버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치명적인 이유 중 하나에는 우리 간 잘 보는 순자 영향도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순자 보통이 아니에요. 이 여터크를 역으로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그쵸, 이때도 마찬가지죠. 여자들이 자기한테 몰려오니까 살짝 간을 안 볼 듯 하면서 그런 모습도 그렇고, 또 영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영수 잘 되려고 한다면 순자가 또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큰 부담이지 않았을까. 물론 정말 좋다면 경쟁을 해서라도 뺏는 건 맞긴 한데 이렇게까지 나만 봐주는 영식을 앞에 두고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영자는 2화 때 저는 이제 조급함이고 너무 급발진이라고 했던 그 영식의 모습이 영자가 다르게 보게 된 계기이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영자 입장에서 영수는 되게 잘생긴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막상 그 연예인이 나랑 연애하자고 했을 때 부담,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보여요. 우리 27기 정숙처럼 영수에게 틀기보다는 이렇게 갑자기 가서 이제 후반부에 급드리프를 하면서 그 욕을 먹었던 그 케이스랑 조금 다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평행 우주겠죠. 27기 정숙이 만약에 당시에 27기 영철이나 정수를 선택했다면 일어날 수 있는 미래 대체 현실이지 않을까. 이번 30기가 조금 27기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이 장면 때 이건 또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뭐냐면 영수와 영자가 또 여지를 준 거예요. 저는 여지를 안 줬다가 더 높은 가능성이 한데 10%의 가능성으로 30%에서 40% 가능성으로 여지를 줬고, 그래서 영수와 기분이 풀렸고, 아니면은 영수가 계속해서 어쨌든 영자로부터 이순이란 말을 듣고 공식적으로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이제 해벌쩍 좋아졌고, 그 모습을 순자가 보면서 기분이 나빠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다만 그래도 저는 조심스럽게 영자 영수보다는 아직까지는 영식 영자가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뢰에 대한 말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즉 영수 영자가 되려면 영자가 영식에게 말했던, 즉 꾸준히 나를 좋아해줬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파기할 수 있는, 즉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영식에게 실망할 만한 뭔가가 나와야 돼요. 영식이 다른 사람을 본다거나. 그렇지 않다면 저는 영자가 흔들리긴 하지만 끝끝내 다시 영식에게 가지 않을까? 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단순히 영자, 영수, 영식 삼각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자에게 이때까지 했던 당신의 서사를 배신할 수 있는가? 그게 핵심 포인트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비록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게 호감을 주면 흔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때까지 해왔던 말과 행동, 그것들을 배신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는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한 말, 이미 보여준 태도, 이미 형성된 관계의 네트워크. 자,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저는 감정보다 더 강해지고 그것이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보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관계는 감정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이라는 건 예측할 수가 없지만 이러한 신뢰와 관계의 차곡차곡 쌓임이 오히려 관계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자님과 영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가볍게 좋아요와 구독,
혹시 괜찮으시다면 하이프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모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측은 맞출 확률이 낮으니까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제 생각이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제 방송을 보시고 난 후 느낀 바를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마 우리 징글징글한 바퀴벌레 커플 영순님과 영호님에 대해서 다루거나 왕삐짐을 보여주었던 순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또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세계를 구도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정신분석 매니아와 여러분을 함께하였습니다.